여기 첫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만 보고도 전부 이해할 수 있도록 초보자의 입장에서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들어도 적용하기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 지식들을 활용해서 실제 사업을 만들어가는 예시도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는 마케팅 4단계 퍼널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연필을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를 상대로 판매한다면 어떻게 마케팅 하실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초 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네이버, 구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 상품을 어디서 보여주고 어떻게 해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킬지 고민하는 것. 마케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초보자들의 흔한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케팅이라고 하면 네이버, 구글, 인스타그램 광고를 잘 세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여러분이 고객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스타그램에서 피드에 뜨는 광고를 봤다고 바로 구매를 하시나요? 네이버에서 이런 광고를 더 알아보지도 않고 고민 없이 바로 구매 버튼을 누르시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구매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실제 마케팅을 할 때는 광고만 보면 고객들이 구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광고를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상품에 호기심을 느끼고 제품을 검증하고 그 후에 구매를 하는 일정한 마케팅 패턴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광고를 어디서 어떻게 보여줄지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을 접한 사람들의 이후 행동을 예측하고 미리 작업하는 기획 단계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단순히 사람들에게 광고를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구매까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케팅을 어려워하고 심지어 무서워하기까지 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케팅을 기획하는 방법은 알지도 못하면서 단순히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면 구매할 거라 생각하고 돈만 날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케팅은 크게 4단계로 기획할 수 있습니다. 노출, 유입, 전환, 재구매. 첫 번째 노출은 사람들에게 내 광고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어떤 플랫폼에 우리 광고를 노출시켰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 예측하고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학부모를 상대로 연필을 판매한다면 맘카페나 육아 관련 인스타그램 채널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에게 협찬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라고 예측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입은 사람들이 우리 광고에 호기심을 가지고 클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광고를 클릭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죠. 사람들은 본인이 관심이 가고 흥미로운 콘텐츠에만 반응합니다. 때문에 이 단계에서 우리는 광고를 클릭하게 만들기 위한 좋은 콘텐츠를 기획합니다. 세 번째 전환은 사람들이 제품을 검증하고 구매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고객은 광고를 통해 제품의 흥미를 느꼈더라도 바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검증부터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 제품의 이름이 돌리니 연필이라면 네이버에 돌리니 연필이라고 검색해본 후에 여러 정보를 찾아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상품의 리뷰도 없고 관련된 블로그 컨텐츠도 없다면 고객은 이 제품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구매하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후기도 100개 이상 존재하고 블로거들이 제 제품을 다룬 후기성 글들도 있고 뉴스 기사도 발행되어 있다면 그때는 구매를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네이버에만 검색해볼까요?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고객이 검증을 진행할 것 같은 채널을 미리 예측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사전에 준비해 놓아야만 합니다. 네 번째, 재구매란 우리 상품을 샀던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제품을 구매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구매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그런데 왜 마케팅에 재구매가 포함되어 있는지 의아하실 겁니다. 마케팅에서 재구매가 중요한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첫 달에 100개의 연필을 판매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 번째 달에 매출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개를 팔아야 하나요? 101개를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첫 달에 구매한 고객 100명이 두 번째 달에 모두 재구매를 해준다면 우리는 새로운 고객을 한 명만 데려와도 매출이 늘어날 겁니다. 당연히 안정적 매출 유지와 상승을 위해서는 재구매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재구매가 마진이 높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업에서 매출이 높고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를 팔더라도 순도 높은 판매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유통업의 경우 보통 마진율이 10% 내외입니다. 제품의 원가, 인건비, 플랫폼 수수료, 세금, 마케팅 비용 등을 제외하면 10%도 많이 남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제품을 팔면 여러 원가들을 제외하고 1,000원이 남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재구매는 어떨까요? 제품의 원가, 인건비, 플랫폼 수수료, 세금 등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뭐가 생략될까요? 바로 마케팅 비용이 생략됩니다. 사람들은 재구매를 할 때는 동일한 마케팅 단계들을 겪지 않고 바로 우리 쇼핑몰로 들어와서 구매를 할 겁니다. 때문에 마진은 3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똑같이 한 개를 팔았더라도 판매의 질이 다른 겁니다. 재구매가 중요한 이유,
아시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마케팅은 광고 세팅을 잘하는 능력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광고 세팅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페이스북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페이스북의 주 매출은 뭔가요? 광고입니다. 페이스북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광고 세팅이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려우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광고를 집행하지 못하고 페이스북은 돈을 벌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입사한 전 세계의 인재들이 출근해서 맨날 하는 건 페이스북 광고를 누구나 세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네이버도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광고 세팅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 10분만 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고 결국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마케팅 기획입니다. 고객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는 마케팅 단계들을 사전에 설계해 놓는 것. 이해되셨죠? 진짜 명강인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봤는데 오늘 영상 반응이 좋으면 다음번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볼 테니까 댓글 달아주시고 바로 두 번째 설명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논리적인 글쓰기입니다. 우리가 방금 마케팅을 배웠지만 사실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마케팅 해봤자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여러분이 물티슈가 필요가 없는데 이 물티슈가 얼마나 좋고 가격은 얼마나 합리적인지 홍보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은 제품에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마케팅을 할 때는 우리 제품의 장점을 홍보하기 전에 우리 제품을 먼저 필요로 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논리적인 글쓰기가 필요합니다. 또 온라인상의 모든 컨텐츠는 글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블로그도 글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미지 광고도 이런 콘티를 짜는 것부터 시작하고 이 영상도 심지어 대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대본을 미리 써놓고 읽는 거예요. 당연히 글쓰기를 할 줄 알아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아까 마케팅을 할 때 예시로 들었던 이 연필을 초등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홍보합니다. 이 연필은 최고급 흑연을 사용하여 필기감이 좋고 잡았을 때 그립감이 훌륭하고 심지어 가격도 저렴합니다. 어떤가요? 실제로 최고급 흑연을 사용하고 그립감이 아무리 좋고 가격이 합리적이라 한들 연필이 지금 당장 필요 없는 학부모에게는 와닿지 않을 겁니다. 이미 초등학생 자녀는 연필을 가지고 있고 잘 사용하고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알고 계신가요? 연필을 깎을 때 잘 보이지는 않지만 표면에 목재가 갈리며 상당한 분진이 발생합니다. 이 분진들은 호흡기를 통해 아이들의 폐로 유입되며 장기적으로 호흡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연필을 3년 이상 사용한 학생 중 87%에게는 호흡기 관련 질환이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 연필은 이러한 치명적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면을 특수 필름지로 코팅하여 연필을 깎을 시 발생하는 분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때문에 아이의 호흡기에 미치는 영향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훨씬 구매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가장 먼저 지금 당장 연필을 바꿔야 할 필요를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부모였다면 이 연필이 10,000원이어도 구매했을 거예요. 우리 제품을 바로 홍보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만들어주고 이후에 우리 제품의 장점을 말해야 합니다. 이걸 잘하기 위해선 당연히 글쓰기부터 잘해야겠죠. 이 내용도 영상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댓글로 다음에 다뤄달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토리입니다. 사람들을 이성으로만 설득해서는 절대 구매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감성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토리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가습기를 알아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자신의 가습기가 얼마나 좋은지 자랑하는 업체보다는 동일한 호흡기 질환을 겪고 있는 대표가 개발한 가습기가 우리에겐 훨씬 더 와닿을 겁니다. 만약 그 가습기를 통해 자신은 호흡기 질환을 완치했다는 내용까지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가습기가 더 좋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스토리가 거짓일 수도 있고 가습기만으로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감성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후자의 제품을 선택할 겁니다. 그게 인간이고 휴먼입니다. 스토리를 쓸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표면적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연필 예시를 설명할 때 아이의 호흡기 건강과 관련지어서 고객을 설득했었죠. 사실 고객은 연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연필은 이미 차고 넘치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실 고객은 아이들의 건강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단순히 연필만 필요했다면 굳이 우리 제품을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 싸고 합리적인 연필은 시중에도 많으니까요. 우리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커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 단순히 커피만 필요했다면 스타벅스를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메가커피를 가겠죠. 사실 우리는 컵홀더에 박혀있는 스타벅스 로고를 통해 길을 걸을 때 우월감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 만날 장소가 마땅치 않을 때 장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맥북을 쓰러 가는 두 가지 모두 커피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 겁니다. 돈은 수단으로 활용될 뿐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는 스포츠카를 타고 싶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난한 가족을 돕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결핍 때문에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스토리를 쓸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표면적 문제가 아니라 표면적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먼저 파악하고 그 지점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스토리를 작성하면 사람들의 감정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을 돕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라면 나 또한 가족을 돕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스토리를 작성하면 됩니다. 결론은 심플하죠. 사람들은 이성에 설득되지 않는다 때문에 스토리를 통해 감성을 설득해야 한다. 네 번째는 시스템을 구상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원가 1만원짜리 상품을 2만원에 파는 것? 당연히 아니겠죠. 유튜브에는 이런 말이 많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받는 것. 사람들의 시간과 돈을 절약해주고 돈을 받는 것.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와닿으시나요? 너무 추상적이죠. 저 또한 사업은 사람들의 시간과 돈을 절약해주고 대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 바로 시스템입니다. 사업이란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의 시간과 돈을 절약해주는 겁니다. 택배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택배라는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당근마켓을 통해 부산에 있는 사람과 중고거래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건을 전달해야겠죠. 직접 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겁니다. KTX를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리나요? 요즘엔 2시간 30분입니다. 비용은요? 5만원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전달하고 부산에 정착할 수는 없죠. 다시 돌아와야겠죠. 그러면 총 시간은 5시간, 비용은 10만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생각을 한번 해본 겁니다. 만약 소비자에게 영업소를 통해 물건을 받고 그걸 물류창고에 모으고 다시 부산 물류창고로 한 번에 이동시킨 다음 그걸 기사들이 각자 집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훨씬 더 저렴한 비용과 더 적은 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현재 어딘가로 택배를 붙이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비용은요? 3,000원 정도입니다. 택배라는 사업이 생기고 나서 원래 5시간 걸려야 했던 일을 10분 만에 처리하고 10만원이나 들던 비용을 3,000원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3,000원이 원가가 아니라 택배회사는 3,000원을 받아도 돈이 남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한 건가요? 어떻게 했지? 시스템으로 이루어낸 겁니다. 바로 이 시스템이 핵심이에요. 현재 우리에게 택배라는 시스템은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처음 이 생각을 한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인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시스템을 더 개선해서 택배를 붙이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고 1,000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현재 택배 사업을 대체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정리하면 사업은 사람들의 시간과 돈을 절약해주는 일이 맞습니다. 그걸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5번째는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왜 어려운지 아시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업이 어려운 이유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늘 정답이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나도 처음 겪는 문제들을 겪지만 이미 해본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일도 당연히 정답이 없겠죠. 이런 복합적인 의사결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더 좋고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정보 습득이 필수입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식을 습득하는 데만 집중하고 정작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자체는 모르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그게 다 내 지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습득하기 전에 습득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고 강의를 들어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저만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정보를 받아들이면 크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단기 기억 그리고 장기 기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정보는 단기 기억입니다. 제가 손 흔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게 모두 단기 기억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내일이면 이 장면을 떠올리지도 않을 거예요. 뇌는 우리가 잠을 잘 때 낮에 습득한 단기 기억 중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휘발시키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저께 먹은 점심 메뉴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뇌의 입장에선 중요한 정보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해외여행에 가서 먹은 음식은 아직도 기억에 남죠. 뇌의 입장에선 중요한 정보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요. 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하는가? 이걸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습득한 지식을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크게 2가지입니다. 감정적 동료,
반복적 학습. 우리가 해외여행에 가서 먹은 음식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감정적 동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께 먹은 점심이 기억나지 않는 건 감정적 동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뇌는 감정적 동요가 일어난 정보를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때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킵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 학습입니다. 우리 뇌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처음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지도를 켜지만 자주 다니다 보면 더 이상 지도를 켜지 않아도 기억이 나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저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습득한 지식을 최대한 오래 기억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책을 읽을 때 투두 리스트 노트를 활용해요. 원래는 오늘 할 일을 적고 체크하는 노트입니다. 쿠팡에서 10,000원이면 사요. 제발! 저는 여기에 책을 읽고 인생에 반영해야 할 부분을 적습니다. 그리고 다 읽은 책은 복습하지 않아요. 노트만 봅니다. 책 솔직히 다시 보는 거 짱 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이 노트를 매일 보면서 인생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만 고민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복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겠죠. 또 그러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책의 내용을 인생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체크 표시를 하고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책의 내용을 인생에 반영하는 순간 개쩌는 쾌감을 느끼면서 감정적 동요가 솟구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시 보지 않아도 뇌에서는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해서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책을 읽는다거나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정보는 여러분의 것도 아니에요.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부터 배우고 그걸 적용해야 진정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업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고 시스템도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보 습득은 필수적이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부터 배워야겠죠. 자, 오늘은 5가지 내용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첫 번째, 마케팅 퍼널 4단계. 두 번째, 논리적인 글쓰기. 세 번째, 스토리. 네 번째, 시스템을 구상하는 능력. 다섯 번째,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을 다뤘는데 두세 번 꼭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사업하지 마세요. 제발! 다음 영상에서는 사업 아이템을 정하는 방법 2025년 버전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